어제는 행정법원, 오늘은 감찰위 소집. 이번 주가 벌써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아직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다. 앞으로 터질 일은 더 많죠. 두 기자와 뒷얘기 나눠보며 상황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서남비,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젯밤에 정세균 총리가 대통령에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동반 사퇴를 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보도도 잠깐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추 장관이 대통령과 총리를 또 만났어요. 그럼 관련 얘기가 나왔을까요? 장관이 반나절 만에 총리와 대통령을 잇따라 만난 일, 참 흔치 않은 그렇죠. 일입니다.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뭔가 하루 동안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요. 오늘 오전 10시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회의에 앞서서 정 총리의 요청으로 15분 전이죠. 9시 45분쯤 정 총리와 10분간 독대를 했습니다. 추 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 대통령과 별도로 다시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언론의 관심은 이 두 면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에 집중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동반 사퇴 얘기가 나왔을까요? 정 총리와 일단 추 장관의 만남부터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반 사퇴 논의가 있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에 따르면 정 총리가 추 장관에게 면담에서 결자 해지를 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말을 하긴 했지만 동반 사퇴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동반 사퇴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땐 실제로 일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네. 만약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윤 총장에 대해서 해임 결정을 내린다고 했을 때 윤 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오늘처럼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받아줄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러면 윤 총장은 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니까 두 사람의 동반 사퇴 자체가 말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아마도 오늘 대통령과 추 장관의 면담에선 정 총리가 추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것과 관련해서 추 장관이 직접 문 대통령을 찾아가서 서운함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 총리가 동반 사퇴 얘기를 꺼냈는데 설득이 안 되니까 대통령이 또 이렇게 두 번째 말한 게 아닐까 싶은 얘기도 있었는데 아니었다. 동반 사퇴 얘기는 저희 취재 내용에 따르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추 장관이 동반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사퇴할 가능성, 고민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긴 한데요. 여권의 분위기를 한번 종합해 보면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추 장관 사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추미애 장관의 거취 문제가 조심스럽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추 장관이 윤 총장과 함께 물러나면 윤 총장 징계권에 대해서 문책성 인사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최근엔 추 장관이 너무 강경 모드로 나가니까 이게 오히려 여권에 부담이 된다라고 느끼는 분위기가 좀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만약에 최종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해임까지 갈 경우에 청와대와 여당이 맞을 정치적인 후폭풍은 굉장히 거세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추 장관 거취가 그 이후엔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의 해석은 이렇고 이제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볼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의 동반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고요. 법적으로도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2017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죠. 네. 당시 이 지검장이 사표를 내려 했지만 감찰 중에는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논리대로라면 윤 총장은 현재 감찰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추 장관이 물러날 가능성도 크지가 않습니다. 네. 추 장관은 전국 검사 대부분이 검찰총장 직무 배제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고 이에 대해 법원도 윤 총장 손을 우선 들어줬지만 여전히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현직 검사는 굉장히 센 말도 했더라고요. 무슨 동반 사퇴냐.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들어가지 말고 혼자, 추 장관 혼자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도 했던데요. 사퇴를 하되 혼자 사퇴를 하라 이런 의미인데요. 장진영 검사의 글입니다. 장 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진정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 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네. 정유미 부장검사는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신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 담당관을 겨냥했습니다. 윤 총장 직무 배제 과정에 대해 망나니 칼춤이라면서 당신들의 절차 위반, 법 절차를 어기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 행위를 지적한다고 작심한 듯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예, 굉장히 센 얘기들이었습니다. 오늘 감찰이 얘기도 좀 들어보죠. 여기서 굉장히 소란스러웠다면서요. 막 시끄럽게 고소음도 들리고. 누가 싸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런 게 이제 참석했었던 사람들의 전언인데요. 네. 방금 전에 비난의 화살을 맞았던 그 박은정 감찰 담당관과 그 상관입니다. 류혁 감찰관이 언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법무부 감찰관실의 핵심 간부입니다. 문제는 추 장관의 측근인 박 담당관이 류 감찰관을 뛰어넘고 일을 진행하는 이른바 패싱을 했다는 건데요. 상관을. 그렇죠. 이에 대한 감찰위원들의 질문에 박 담당관은 보안 때문에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류 감찰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상관인데 기분이 네. 나쁘겠죠.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감찰 담당 직원이 수집한 자료는 신속히 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사실로 드러나면 분명한 규정 위반입니다. 또 판사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분석한 이른바 양심 선언을 한 이정화 검사도 참석을 해서 박 담당관과 대질에 가까운 논박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네. 내용들은 고발돼서 수사를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서울 서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신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배당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1차, 2차 다 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소송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거기서도 안 좋게 나왔고 추 장관 입장에서는. 그리고 감찰위에서도 그다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내일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할 차관도 사표를 썼어요. 오전이 정치부의 시간이었다고 하면 오후에는 법조의 시간이었는데 시간대별로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2시쯤에 감찰위에서 불리한 권고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추 장관은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권고를 충분히 참고하겠다, 참고만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징계위를 그대로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4시 반쯤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급격하게 무게중심이 기울어졌고요. 여기에 당장 원래는 내일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할 법무부 차관도 그만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징계위는 금요일로 연기가 됐죠. 예.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최근 1년의 사태, 윤 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권을 말하는 거죠. 네네. 이 사태에 대해서 차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예. 청 기자에게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꼭 징계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죠. 동반 사퇴를 시켜서라도 그래야 된다 이런 분위기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앞서 설명을 해드린 대로 동반 사퇴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 있기는 힘든 부분이 네네. 많아서요. 만약에 사퇴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먼저 윤 총장 자리부터 먼저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네네.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해임 절차, 이거는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시키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해임까지는 가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엔 여당에서 탄핵안이 발의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인데요. 네. 사실 여당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사실 없는 얘기지만 윤 총장의 자진 사퇴입니다. 왜냐하면 윤 총장이 문 대통령 손에 해임이 되게 되면 결국 청와대와 여당의 엄청난 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윤 총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면 아무래도 그런 정치적 부담이 덜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자진 사퇴할 의사가 지금은 전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 있기까지는 계속해서 민주당은 윤 총장을 코너에 몰고 압박하는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해임을 시키면 아무래도 후폭풍이 클 테니까 스스로 그만두게끔 밀어붙이지 그렇습니다.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 장관하고 윤 총장 문제로 여권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존재감을 드러냈고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낙연 대표는 상대적으로 좀 밀린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기자들 보기엔 어떻습니까? 이번 국면에서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평가가 좀 많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추 장관과 윤 총장 두 사람 모두에게 자제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또 두 사람 거취와 관련해서
기사에 이 정 총리가 등장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문 대통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 총리가 총대를 매면서 정 총리가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 게 맞습니다. 네.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약간 스텝이 꼬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 대표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꺼냈는데 이게 당에서 지지를 별로 받지 그러게요. 욕을 좀 못했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정조사가 야당의 공격 소재만 될 뿐 여당에선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조 이야기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은 게 어쨌든 당대표로서 좀 모양이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번 일이 그냥 검찰총장과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권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늘 두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